안녕하세요. 오늘은 리스크 패리티라는 아주 중요한 투자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전략을 꼭 주목해야 되는 이유 3가지를 보겠는데요. 투자는 무엇보다 수익률이 좋아야겠죠. 여기 20년 정도의 장기 수익률을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은 평균적으로 3%를 넘기기 어려운데 리스크 패리티는 여기 왼쪽에 주식과 리츠가 위치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장기 복리 수익률을 제공하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주식 정도의 수익률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전략의 더 중요한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반적인 주식 투자보다 리스크가 더 낮다는 건데요. 보통은 수익률이 높으면 그만큼 리스크도 높아야 된다는 수익률과 리스크의 이런 비례관계를 벗어나는 차별화된 전략입니다. 한마디로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다 잡는다는 건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정확한 원리는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 장점으로 넘어가면 마켓 타이밍 이슈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건데요. 과거 마켓 사이클 강의 영상들에서도 설명드린 대로 시장의 사이클은 10년 이상의 긴 주기로 개인 투자자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시장의 거래 배수는 거의 40배에 도달할 때까지 높아졌다가 최근 몇 달간 우크라이나 사태와 금리 상승 이슈로 약간 주춤하면서 현재는 약 37배 수준인데요. 이 정도 수준이면 과거 평균으로 봤을 때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기에는 매우 애매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높은 거래 배수가 가능한 건 결국 오랜 기간 동안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인데, 현재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만약 이 금리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 주식의 거래 배수도 장기적인 평균 수준까지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 가격이 거의 반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건데, 이러한 위험을 리스크 패리티는 어떻게 대처하냐면, 물론 기본적으로 이런 주식에도 투자를 하지만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그에 따른 수혜를 받는 분야에도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포트폴리오의 수익률과 리스크를 조절하는 과학적인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는 이 마켓 타이밍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투자 전략에 올인을 하는 전설적인 투자자가 있는데요. 글로벌 매크로 투자를 대표하는 원톱 투자자이며 개인 재산 약 26조 원, 전 세계 36번째 부자인 이분은 지금쯤이면 대부분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레이 달리오라는 분입니다. 한국 삼성전자 부회장인 이재용 씨보다도 재산이 2배 넘게도 더 많은 레이 달리오는 리스크 패리티 전략의 창시자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적극 이 전략을 추천하고 있으며, 더욱 중요한 건 바로 본인 가족의 전 재산을 리스크 패리티 전략으로 운용한다는 건데요. 재밌는 건 사후에도 가족 재산을 이 단일 전략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을 정도로 이 천재 투자자는 리스크 패리티를 크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투자 전략을 주목해야 될 이유는 충분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도 투자 전문가가 아닌 일반 투자자가 실제로 지팡하기에 난이도가 너무 높다면 결국에는 무용지물일 텐데요. 예를 들어 가치 투자를 대표하는 워렌 버핏은 이 전략으로 본인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지만 일반인이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인덱스 펀드 투자를 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은 리스크 패리티는 처음에 한번 제대로 배워두면 일반인도 충분히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비슷하게 따라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라는 겁니다. 애초에 레이 달리오가 본인이 죽은 후에도 가족 자산을 이 전략으로 운용한다는 이유는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차세대들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가능하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개인 투자자가 꼭 한 번쯤은 배워둬야 할 이 리스크 패리티 전략을 오늘은 시리즈의 첫 영상이니만큼 진짜로 만족할 만한 수익률과 동시에 낮은 리스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숫자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는데요. 먼저 이 수익률은 절대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동안 가장 기본적인 주식 투자 방식인 주식 인덱스 투자와도 그 성적을 비교해 볼 거고요. 리스크는 수학적인 변동성뿐만 아니라 10년에 한 번꼴로 찾아오는 급락장에서의 반응, 그리고 수익이 얼마나 꾸준한지 이 3가지 카테고리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살펴볼 백테스팅 기간은 약 100년인데요. 이 정도 기간이면 디플레이션이 팽배했던 대공황 때부터 2차 세계대전, 70년대의 높은 인플레이션, 현재 다시 우려가 되는 금리 상승기와 주식,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붕괴 위기, 그리고 코로나라는 블랙스완 이벤트까지 모두 포함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100년을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최근 50년과 1920년대부터 현재까지로 2개의 시나리오로 분석해 볼 텐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뒤에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거 50년간의 글로벌 주식 성적을 기준점으로 삼을 거고요.
그 아래 보이는 이 60대 40 전략은 주식 60%, 채권 40%에 투자하는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으로 많이 투자하시는 TDF 전략을 대표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는 장기 투자 전략을 논의하기 때문에 이 연금 투자 전략도 비교 대상으로 삼겠습니다. 리스크 페리티는 레버리지 비율에 따라서 아예 레버리지를 쓰지 않는 경우, 적당한 레버리지를 쓰는 경우, 조금 공격적인 레버리지를 쓰는 경우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약 20% 정도의 레버리지를 기본 케이스로 삼을 거고요. 이제 과거 50년간의 실제 수익률을 한번 보시면 글로벌 주식은 약 연평균 9%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주식 투자에서 기대하는 장기 복리 수익률을 냈었죠. 그 60대 40 전략은 채권이 포함되니만큼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듯이 주식보다 조금 더 낮은 수익률을 냈는데요. 하지만 재밌는 건 리스크페리티는 레버리지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이 두 가지 전략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소개드린 기본적인 20% 시나리오는 연평균 10.7%라는 수익률을 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2억 원의 원금을 똑같이 10.7%의 수익률로 만약 30년간 복리 투자를 했다면 이 원금은 42억 2천만 원까지 불어나 있을 거고, 이 자금을 가지고 현재 리츠 투자를 통해서 높은 리스크 없이도 노려볼 수 있는 4% 정도의 배당금만 받더라도 연 1.7억 원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인데요. 한마디로 저희가 실제로 10.7% 정도의 수익률을 이렇게 장기간 낼 수 있다면 노후 걱정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일반 주식과 비교했을 때 리스크페리티는 약 1에서 2% 정도 더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요. 단 1% 차이라면 고작 1% 정도 차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1억 원의 자금을 30년 이상 장기 복리로 투자한다면 이 1% 차이가 20억 원 대 28억 원이라는, 금액으로는 8억 원 차이, 퍼센테지로는 40%까지 큰 차이로 벌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이 정도 수익률 차이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50년 기간 동안의 변동성을 한번 보겠는데요. 주식은 약 14.8%로 역시나 꽤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채권을 섞은 60대 40 포트폴리오는 그보다 훨씬 낮은 9.5%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변동성이 낮은 대신 좀 더 낮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리스크페리티를 보면 주식의 변동성과 비교했을 때 역시나 더 낮은 변동성을 내고 있는데, 재미있는 건 이 수익률은 주식보다 더 높은 성적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저희가 레버리지를 쓰지 않은 가장 보수적인 리스크페리티 전략을 본다면 변동성이 60대 40 포트폴리오보다 현재 더 낮게 나타나고 있죠. 한마디로 위험이 더 낮다는 건데, 여기서도 수익률은 리스크페리티가 60대 40 전략보다 1.2% 더 높은 성적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변동성 대비 수익률을 보는 금융지표를 샤프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샤프 레이시오가 높을수록 같은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더 높다는 의미인데, 여기 글로벌 주식의 0.27과 리스크페리티 전략의 0.51을 비교해보면 같은 위험성 대비 리스크페리티 전략이 거의 2배 가까운 효율을 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샤프 비율에 대한 추가 설명은 영상 하단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 표 하나만으로도 리스크페리티가 주식과 비슷한 혹은 더 높은 수익률을 내는데, 심지어 리스크는 더 낮다는 걸 숫자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리스크의 수학적인 변동성은 지금 저희가 본 거고, 이번에는 급락장에서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 50년 동안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멘붕을 안겨줬을 세 가지 기관을 골라봤는데, 첫 번째는 2000년대 초 IT 버블의 붕괴입니다. 일단 주식은 3년 연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내면서 거의 반토막이 났었는데요. 놀랍게도 이 기간 동안 리스크페리티는 3년 연속 플러스 수익률을 창출했습니다. 그 다음은 2008년 금융위기, 단 1년 만에 전세계 주식이 40% 정도 빠진 구간을 꼽았는데요. 이때 리스크페리티도 마이너스 수익을 내긴 했지만 주식의 마이너스 40% 손실에 비하면 리스크페리티의 엄청난 수비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코로나 전염병이 처음 창궐했던 2020년 1분기를 꼽아봤는데요. 글로벌 주식은 한 분기만에 마이너스 20% 넘게 하락했지만 리스크페리티는 고작 0.8% 하락하면서 이름에 걸맞는 수비력을 또 한 번 검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익의 꾸준함을 확인해 보겠는데요. 이 분석에서는 롤링 기간이라는 개념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롤링 기간은 예를 들어서 50년의 긴 기간이 하나 있다면 일반적인 1년 기간으로 쪼개는 건 이렇게 보이겠죠. 1년짜리 기간이 펼쳐지면서 총 50개의 구간으로 저희가 쪼갤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저희가 롤링 기간이라는 걸 활용하면 1년짜리 구간들이 이렇게 생성되는데
대신 1년이 끝나는 시점에 그 다음 1년을 보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겹치는 구간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가 이 간격을 한 달로 했다면 첫 해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첫 번째 구간이 될 거고 2월 1일부터 그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가 두 번째 구간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같은 기간이라더라도 이렇게 겹치는 구간을 많이 생성하면 50년을 하나의 기간으로 퉁쳐서 보는 게 아니라 약 600개 정도의 짧은 기간들로 촘촘하게 비교를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ETF나 리츠를 비교할 때도 많이 활용하는데 이 구간을 1년뿐만 아니라 5년으로 해서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역시나 겹치는 비교를 할 수 있고 5년을 50년에 적용하면 약 120개의 비교 기간들이 생성됩니다. 이 개념을 리스크페리티의 수익률과 글로벌 주식 그리고 60대 40 전략을 비교하는 데 활용해 봤는데요. 1년 구간으로 쪼개서 보면 글로벌 주식보다 리스크페리티의 수익률이 더 높았던 구간은 50%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글로벌 주식과 리스크페리티의 수익률을 1년 단위로 비교한다면 거의 유사한 수준의 성적을 냈다는 거고요. 하지만 60대 40과 비교했을 때는 리스크페리티가 61%의 확률로 더 높은 구간들을 가져가는, 그러니까 이미 더 앞선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롤링 기간은 1년이 아니라 만약 5년으로 본다면 57%의 상황에서 리스크페리티가 글로벌 주식보다 더 높은 성적을 냈다는 의미고요. 마지막으로 20년을 보시면 69%의 확률로 리스크페리티가 글로벌 주식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낸 걸 숫자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조금 다르게 설명드리면 만약 저희가 1년 단위로 짧은 투자를 보고 있는 거라면 리스크페리티가 크게 앞선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만약 5년에서 20년 정도, 그러니까 긴 기간의 복리 수익률을 노리는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리스크페리티의 수익률이 더 높을 확률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매우 좋은 소식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100년 기간을 볼 텐데요. 백테스팅을 할 때 처음부터 100년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1970년대 이전에는 팁스라는 물가 연동체가 없었고 금 가격은 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산업 원자재들은 현재처럼 유동성과 투명성이 높은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리스크페리티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타 자산들, 예를 들어서 부동산 리츠나 하이힐드 채권, 신흥국 주식 등의 정보나 거래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정보가 충분한 최근 50년과 정보가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기간을 포함하는 100년 이렇게 두 개로 백테스팅을 진행한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100년 테스팅을 진행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 미국 주식과 국채를 중심으로 하되 대신 리스크페리티에 채권 레버리지 효과를 적당히 넣어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물인데요. 먼저 수익률을 보시면 리스크페리티는 8.5%, 주식은 8.9%로 주식이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성적을 낸 주식의 변동성은 18.5%로 굉장히 높았는데 이는 리스크페리티보다 6.5%나 확연히 더 높은 값이어서 아까 보셨던 이 사프 비율을 적용해보면 동일한 위험 대비 수익률은 오히려 리스크페리티가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페리티도 1970년대 이전에 이렇게 급락한 구간들이 꽤 있었는데요. 특히 대공황 때 엄청난 타격을 입은 것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간에 주식 성적을 함께 보면 이렇게 대공황 때만 보더라도 주식이 훨씬 더 큰 타격을 본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 주황색으로 보이는 리스크페리티의 방어력이 훨씬 뛰어나다는 걸 이렇게 전 구간에 걸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첫 영상이니만큼 개인 투자자가 리스크페리티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와 이 전략이 높은 수익률 그리고 낮은 리스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장점을 실제 숫자로 전달해 드렸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무적처럼 보일 수 있는 리스크페리티에도 분명한 한계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무작정 투자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투자하게 될 다양한 자산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리스크페리티의 근본적인 작동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이 전략의 구체적인 활용법까지 숙지한다면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게 실질적인 혜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리스크페리티 전략을 더 공부하는 방법은 영상 하단 설명글에 달아두었으니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 채널에서는 리스크페리티 전략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자산 ETF 분석 영상들을 올릴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